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 한번 후암동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청파동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음에 한번 시간을 잡아서 설명드린다고 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한데요. 여기 같은 건 두 가지 형태로 가도 다 좋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지만 그래도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변동사항이 생기면 좀 가치를 잘 따지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또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가져왔을 때 용산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청파구역이고요. 길 건너편이 이쪽이 서후암이고 동후암, 그게 이제 남산 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청파구역 이쪽이 이제 서계동 쪽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도시 재생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서 오늘 청파구역으로만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효창구역인데요. 그리고 이쪽 이제 뒤쪽이 지금 아직 개발 얘기가 나왔다 말았다 해요. 그래서 향후에 이쪽에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얘기들 좀 나오고도 있고요. 그 옆에 이제 국제업무지구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기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핫한 정비청 전면구역이 있습니다. 자, 전에 한번 여기 설명드렸던 지역이 이제 서후암과 동후암, 나중에 여기가 먼저 들어가게 되고 그 후에 이쪽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 그리고 3년 동안 개발 제한이 묶었기 때문에 아마 저기 사업성 검토를 한 다음에 공공재개발로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바로 길 건너편이 청파 1구역입니다. 여기도 옆에처럼 서울역과 숙대 입구를 띄고 있습니다. 지역을 보게 되면 청파 1구역 쪽만 진행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진행되고 있는 게 없어요. 금액들이 많이 올랐고 신축 빌라들이 많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 예정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로 해가지고 아파트를 만약 받으실 분이라면은 청파 1구역을 제외해서는 여기 근처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지도를 보게 되면요. 여기 같은 경우가 일단 처음에 나왔던 청파 1구역에서 이쪽이 조금 더 지금 편성을 시키려고 합니다. 세대수가 좀 더 늘어나는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자,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청파동 재개발 이제 진행 중입니다. 이제 역사도 알아야 되니까요. 청파동 2가 이제 106번지 일대인데요. 한 약 8,5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후암동과 마찬가지로 서울역과 숙대 입구역 위치되어 있고요. 서울역 마스터 플랜과 용산 마스터 플랜이 같이 접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위에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위에가 이제 서울역입니다.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후암동이죠. 그러니까 서울역 마스터 플랜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걸어서 이제 여기 남산까지 갈 수 있게, 특히 이제 외국분들이 이제 많이 이쪽에 오시기 때문에 남산이 우리나라 거의 대표 그 관광 명소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큰 지도를 보게 되면은 여기 나와서 이제 이렇게 남산도 갈 수 있겠지만 용산 민족공원까지, 그리고 그분들이 여기서 이제 국제업무지구도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여기에 다 일원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느 지역 하나가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지금 아직 이제 그런 얘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여기가 투자 가치가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냥 예정일 뿐입니다. 생각.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지역이 지금 다 개발이 됐어요. 여기까지 전체가. 근데 여기만 딸랑 남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조금 뭔가 생뚱맞게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도 나중에 큰 대형을 해가지고 세대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자, 보시면 여기는 2004년 6월에 정비 예정 구역에 지정됐습니다. 2005년에 추진의회가 승인되었으나 시간이 좀 이제 지지분해지다가 고 박원석 시장님께서 이제 그 일몰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그 서울에 있는 그 사업자 중에서 거의 5분의 3 정도가 일몰제로 해제됐습니다. 이거를 이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이제 500세대로 치면은 약 20만 가구가 없어진 거예요. 뭐 많게는 한 25만 가구 정도 보면 되는데 약 500세대로 치면 2천만 가구가 사라진 겁니다. 그것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좀 하지만 다시 주민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는 곳이 청파 1구역 재개발 사업입니다. 보통 이렇게 재개발사를 해제하기 전에 만약 여기 용산구니까 용산구가 이제 직원들이 나와서 지정 해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만났는데 역으로 이런 실시 계기를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동의서를 모아서 구역 지정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후원금을 모집해가지고 추진을 거기도 모금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동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동의율이 80%가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조합 설립을 딱 신청을 바로 거의 통과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으니까 저것도 설명드릴게요. 2019년 7월에 추진을 변경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인 소유자가 이렇게 했어요. 여기 이제 자 보시면은 토지인 소유가 347세대였는데 450세대로 늘어났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두 채 가지고 있고 뭐 한에서 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쪼개야죠. 그리고 450명으로 늘어났는데 이것도 좀 나쁘게 볼 수 있겠지만 건립세대가 원래 약 500세대였거든요. 편입구역 지금 추가 지정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작아도 700에서 800세대 그거보다 더 높으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450세대 중에서 계속 늘어나면 일반 분양이 많아지면 그만큼 조합이 더 이익이 많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가 분담이 당연히 더 덜어들겠죠. 그런 부분에 아주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도율이 높아가지고 이건 뭐 그냥 거의 유리땅 할 수 있는 지금 시정입니다. 저기 봉천 14구역을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봉천 14구역이 창립 총회한데 바로 조합 설립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아마 10월달에 거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다른 그 블로그에서 하시는 분들도 갖고 온 건데요. 이게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1구역이 이제 여기 지정된 건데 향후에 변경이 된 겁니다. 이렇게 더 늘린 거예요. 지정을.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여기서 좀 더 늘어난 게 이 지도를 보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용산이니까 뭐 강남처럼 이제 굳이 장점을 설명 안 드려도 뭐 충분히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설명드리면 서울역 숙대입구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공원이 그 끝쪽에 걸어가기 좀 상당한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용산국제업무지구도 뭐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겠지만 교통편이면 10분 거리에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직주 거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서울역 일대 그리고 시청, 광화문, 뭐 숙명여대 바로 뒤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수요층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그 장점이 일단은 남산이나 이제 민족공원이 조망이 가능하겠죠. 어느 정도만 거의 바라보게 되면 한강 조마도 아마 일부 세대는 가능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쪽이 그 용산 쪽이 그 구릉지가 많고 좀 언덕 산 쪽으로 있다 보니까 이게 평지가 별로 없어요. 평지가 대부분 다 깎아야 돼. 우리가 만약 개발을 하려면은 그거 평정을 깎으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사업비가. 근데 여기는 평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게 장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제가 빨간색을 쳤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린 거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도보거리로 가능합니다. 투자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제가 바로 바뀌었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재개발하게 된 기본계획 수립하고 정비국 지정한 다음에 추진에 여기까지 구성이 됐는데 여기까지 못 갔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전에 여기가 이렇게 툭 잘렸습니다. 근데 여기는 여기가 살아있어요. 보시게 되면 기본계획까지 없어진다고 하면은 뭐냐면은 신제 쪼개기가 되는데 살아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이 조례를 이제 서울시 조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거 만약 그 매매로 산다고 하시면은 2008년 7월 30일 이전에 건축 허가가 난 걸 가져가셔야 돼요. 이후에 신축 쪼개기 입주권은 불가능합니다. 아니면 면적이 면적이 한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지분 같은 게 6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하면은 가능합니다. 뭐 조합은 분양권 가격보다 나중에 높으면 또 그것도 가능한데 극히 그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지분 쪽에 일단 평소 너무 낮기 때문에 거의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런 거 찾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힘들다고 보시고 이것만 보셔야 돼요. 당연히 부동산을 믿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저도 중개업을 하니까 거기 그런 거 사고 칠 일이 없잖아요. 다 전문가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혹시 모르면 서울시 부동산 정보관장에 들어가시면은 간편하게 그 지분만 치면은 여기 건축 허가 언제 나는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파 1구역을 제외한 지역은 지금 재개발 추진 등에 전혀 없습니다. 거기 신축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여기가 애매해요. 언젠가는 뭐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우리 재개발의 단점이 오래 걸리죠.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지역주택조합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 지역이 우리가 뭐 어느 정도 노후화된 게 많아서 뭐 공공재개발을 신청했다면 모를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청파 1구역 재개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개발할 때 뭐 일단 기본계획 수립하고 아까 말 기본계획 수립하고 뭐 추진의 정비구역 예정 지정하죠. 그러면 여기서 금액이 좀 오릅니다. 추진의 구성에도 좀 올라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조합 설립 인가를 통과가 되냐가 문제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왜? 주민의 75%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우리가 사람이 다 개인적인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 찬성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대파가 있어요. 그래서 75%가 넘냐 안 넘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넘어가서 만약 조합설 인가가 통과가 되잖아요. 엄청나게 오릅니다. 제가 좀 이따 저기 실거래가를 보여드릴 텐데 그때 넘어 사업시행 인가 살 때는 진짜 미래 가치만 보고 사셔야 돼요. 현재 가치로 보면은 크게 메리트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조심하시고 만약 이쪽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지금부터 빨리 알아보셔야 됩니다. 아파트 시장과 재개발은 틀립니다. 일단 아파트는 지금 워낙 지금 옥죄어 놨기 때문에 지금 투자로 봤을 때는 서울에서는 제가 예전부터 계속 강조했지만 재개발이가 가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공공재개발도 있고요. 뭐 돈이 있으시면 뉴타운 가셔도 되지만 지금은 공공재개발과 이런 지금 재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역, 특히 조합설립 인가 전 저는 신청했던 봉천 시사구역 보셨죠? 금액들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거의 100% 통과될 거예요. 왜냐면 동일이 워낙 높기 때문에요. 여기도 동일이 높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말고도 다른 것도 있다. 일단 재개발 쪽만 설명드리면 일단 청파 1구역에 있는 걸 가져왔고 그 외에 옆에 근처에 있는 청파 1구역 제외한 지역을 보여드리면 일단은 전용 면적당 가격을 보게 되면은 22.56과 20평이니까 보게 되면은 한 1,500 정도 차이 나요. 평당. 그럼 20평이나 치면 3억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프리미엄이 옆에 주변 시세보다 최소 3억은 비싸다. 왜냐면 지금이 아니라 지금 건축 연도로 보는 겁니다. 12년이 됐어요. 1,500이면 3억 정도예요. 우리가 나중에 그 조합원 분양가가 나올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기가 지금 세대수로 올라 500세대라고 했는데 800세대 이상으로 지금 늘리려고 합니다. 세대수가 많아지게 되면 조합원의 수가 계속 정해져 있는데 저기 일반 분양 세대가 많아진다면 뭐가 좋습니까? 일단은 사업 수익성이 좋아집니다. 그 부분에서 볼 때는 현재 시세가 딱 맞는 거죠. 현재 시세와 프리미엄과 조합원 분양가 낮으면은 그게 내가 남는 이익이 남는 거고요. 지금 그거 말고 미래 시세를 봐야 되는데 미래 시세는 지금 알 수는 없어요. 만약 미래 시세를 볼 때는 그걸로 봐야 되죠. 나중에 사업시행 인가 나오고 뭐 하고 이제 그 금액과 나중에 이제 미래 금액이 오른 것까지 계산을 하고 그때 사시는 건데 현재 시세로 보는 거는 조합 설립 인가까지입니다. 그 전에 사업시행 인가는 미래 가치까지 보셔야 돼요. 관리처분 그때는 뭐 의미는 없는 거고요. 그만큼 금액이 많이 오른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거의 프리미엄 3억 이상 올랐어요. 만약 지금 현재로 보시게 되면 효창공원 아파트 평당가가 지금 5천만 원 정도입니다. 거기 이제 아파트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20평 그냥 기준으로 보면 한 14억에는 15억 정도 돼요. 그러면 전용 면적 20평인데 25평을 받으면은 아마 지금 한 16억 정도 돼요. 일반 우리가 85제곱미터 이하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32평에 16억 정도 되잖아요. 그럼 지금 이게 8억이에요. 만약 이걸 받는다면 또 추가 분담이 들어가겠죠. 자, 8억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걸 말고 이걸로 설명드리면 자, 여기서 한 3억 정도, 3, 4억 정도 만약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어떻게 걸릴지 모르니까 넉넉잡게 한 3억, 4억 정도 볼게요. 그러면은 현재로 보면 2, 3억 정도는 남는다고 보셔야 돼요. 그냥 평당가로 따지면은 한 1,000만원? 그러면 20평 따지면 2억 정도? 2억 정도 지금 남는 거예요. 평당가로 치면. 그냥 이거 간단하게 이걸로 보면요. 전용 면적당. 근데 이게 따르게 이제 계산하게 되면 내가 만약 3억 정도가 더 추가 분담금이 들어간다고 치면 한 3억 정도는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파트를 받는다고 치면. 제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들려드린 겁니다. 지금 효창공원 쪽에 거기 그 역점 보면은 평당가가 거의 5천 정도 됩니다. 향후엔 용산이 이제 국제 업무도시가 이제 지어지고 정비창 구역도 지어지고 전면구역도 지어지고 그 근처에 도심 재개발도 하고 그 다음에 길 건너편 서구함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용선 마스터플랜이 어느 정도 윤곽이 된다고 하면은 그 미래 가치는 여기는 거의 억이라고 보셔야죠. 8천 이상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로만 본다고 치더라도 금액은 남아요.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재개발이 진행된다고 하면 제가 좀 이따 다시 이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조합설립 인가가 이제 75% 넘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서 나오면 각 금액이 점핑이 됩니다. 여기까지 치면 진짜 50% 이제 능부선 그러니까 우리가 넘은 거예요. 사업식 인가 상당히 좀 걸립니다. 여기까지 넘어오게 되면 거의 그저 금액들은 거의 완전히 남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미래 가치만 보고 사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 지금 현재 수가 제일 좋은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주민 동의율이 거의 80%다. 그러면 조합설립 인가는 신청하면 거의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일단 첫 번째 그 가치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거 말고 더 빠르게 지금 이 상태에서 조합설립 인가가 나고 사업시행 인가 나고 뭐 하더라도 늦어도 빨라도 7, 8년 정도 걸립니다.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재개발이라는 게. 중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한남 재개발 보시면 모르겠습니까? 벌써 제동이 들어와서 워낙 비리가 많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주민 동의율이 높으니까 이것도 있을 수 있다. 어떤 거냐? 예전 8월 달에 한번 발표를 했죠. 공공재개발 해가지고 그때 공밀 재건축이나 뭐 공공재개발 해가지고 용적률 완화시켜주고 용도지역도 변경시켜주면서 빠르게 되고 사업도 이제 되게 간소화시킵니다. 이러면서 지금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2만호.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몰제로 해제됐던 게 400여 거기 그 사업주입니다. 그냥 아주 간단하게 500세를 치면 20만 가구입니다. 이 식으로 하면 붕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지금 거의 국토부로 나오는 얘기는 지금 그 자료를 뉴스를 보시면 알 겁니다. 약 4만원에서 5만원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 댓글로 그런 지역들을 조금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그게 벌써 제 입에서 퍼지고 누가 알면요, 금액대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이야기거리가 있으니까 제가 마지막에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것만 보여드리고, 저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하고, 팩트체크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혹시 그런 공부가 다 된다고 하면은, 저 나름대로 한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청파니까요. 청파를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공공재개발 이제 시범사업 공모 절차를 합니다. 1차는 지금 해서 10월달에 이제 거의 발표한다고 합니다. 자, 기존 구역과 신규 구역이 있어요. 이건 이제 아까 말씀 잘못한 거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고요. 자, 보시게 되면 9월 21일과 20일에서 11월 4일까지 한 다음에 기존 구역은 바로 12월달에 발표를 해요. 신규 지역은 3개월 정도. 왜냐면은 정비구역을 일단은 해제됐던 지역들이나 이런 기존 구역들은 금방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나오잖아요. 근데 신규 지역 같은 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또 조사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밑에를 바로 이제 보여드리면 정비 기본계획, 맨 처음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해죠. 이것도 시간 엄청 많이 걸리죠. 아까 보셨죠? 여기 청파 같은 거 2004년에 했는데 2018년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2019년에 신청을 해가지고 변경 신청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추진위원회까지 풀입했습니다. 바로 그냥 통과해요. 여기도 이제 통과가 되면은 바로 조합 설립입니다. 조합 설립인다고 늦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시행 인가도 간소화시켜요. 그리고 우리말대로 금액도 완전히 거의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업할 또 사업 돈을 빌려야 되는데 그것도 아주 저리로 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주를 하려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도 2% 미만으로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소리가 거의 별로 없어요. 다만 나왔던 국토부 보도자를 제가 전에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말로 설명드리면은 일단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단독으로 시행하게 되면 이제 주민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공동 시행하면 2분의 1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만약 들어간다면 이런 형태가 상당히 많겠죠. 자, 공공재개발은 이렇게 이쪽은 이제 5분의 이제 3분의 2니까 67%고요. 여기는 50%입니다. 만약 이렇게 하면 50%도 빨리 진행됩니다. 기본적으로 50%도 많이 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공공재개발을 이제 하게 되면은 뭐가 이제 있냐. 자, 보게 되면은 요런 이제 형태로 좋아지는데 요거 하나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우리가 늘어난 세대수에서 이제 50%는 이제 거기 공공 이상을 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일단은 보통 우리가 이제 강남권은 그렇지 안 하려고 해요. 공공임대 들어온 거랑 같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을 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강남권 말고 또 마포 그런 쪽도 되게 여기에 되게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싫어할 수도 있겠다. 용산이라.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사업이 빨리 되는 아주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청파 1구역은 그래서 가치가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그런 시간을 잡은 거고요. 자, 아까 말한 두 군데가 다 참여할 수 있고요. 그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 지정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세대수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 용도 지역도 상향시키고 용도를 인상해 줍니다. 다만 거기서 나머지도 50%는 여기 줘야 돼, 이상을 줘야 되니까 그런 단점은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도 줘야 됩니다. 지금 분양가 상한제 다 실시를 했잖아요. 주변 시세보다 20에서 30% 이상 싸기 때문에 강남권에 나오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도 금액이 어느 정도 많이 싸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은 하락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안 조건으로요. 그런 부분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사업비도 저리로 해주고 이주비도 저렴하게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공공재개발도 갈 수 있다. 왜? 주민 동의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전에는 여기 이제 재개발 해제됐던 지역과 예정구역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바로 시행되면은 만약 이번에 신청을 했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만약 지금 이게 지금 이제 편성되는 거 부분을 보고 만약 이런 분에 조금 사업성이 떨어진다면은 공공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선택지가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로만 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추진력까지 구성되고 80% 동의를 이상이 되기 때문에 동의율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바로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혹여나 해서 제가 이것까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그 편성할 부분 있잖아요. 세대수 늘어날 부분에서 만약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저기 조합은 450 거의 50세대인데 거기 건립하는 세대는 500세대라고 치면 조금 늘어난다 하더라도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만약 통과가 되면 그대로 갈 테고 그렇지 않으면 공공재개발도 있으니까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조합 설립 인가가 날 확률이 높다. 왜? 거의 동의율이 80%가 넘기 때문에요. 그래서 청파 1구역은 만약 사실라고 하면은 관심 있다고 하면은 지금이 어느 정도가 관심도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변경 신청을 했는데 이게 언제 이제 발표가 나고 나면은 되면 바로 제 생각에는 저기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액은 바로 또 점핑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미래 가치 말고 현재 가치로 봐도 아직은 조금 먹을 거리는 있다. 미래 가치를까지 생각한다면 더 먹을 거리가 있는데 다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 설립 인가가 아직 안 났어요. 조합 설립에서 사업시행 인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사업시행 인가에서 사람들 내보내야죠. 뭐 해야 되지 이주를 하면 시간이 걸려요. 7, 8년은 이제 보셔야 됩니다. 용산 마스터 플랜은 오늘 그렇게 장기간 한 10년 이상 봐야 되는 거지만은 그래도 좀 빨리 이제 받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부분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보너스로는 그전에도 한번 한 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지금 이제 뉴스에서 찾아보면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많이 나왔던 얘기를 보여드리면 여기 제가 아시는 분이 살아요. 근데 팔았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 이 얘기가 돌고 있대. 그래서 금액들이 올랐어요. 근데 이쪽에 같은 데도 좀 잘 알아보셔야 되는 게 주민들이 지금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가 쪽에 이제 있는 분들은 되게 반대를 해요. 왜냐 거기 팔아서 갈 데가 없다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특히 장애인 유탄 해제 지역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뭐 같이 있는 건 이쪽도 같이 있고요. 청량리 육구역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이거는 조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 제가 한번 저도 그 이번에 또 추석도 있고 좀 시간 날 때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팩트 체크가 된다고 하면은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은 용산에 있는 후암도 바로 길 건너편 청파 1구역이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로 그냥 재개발과 공공재개발 두 군데 다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 아주 먹을거리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